오늘 이제 4주차 수업 맞죠? 128쪽에 나와 있는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를 모르면 뭐 홈페이지 개념에서는 뭐 전혀 모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이퍼링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TML 홈페이지 제작하는 경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래 한글에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다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는 어떠한 것을 클릭을 하면 지정한 언어로 연결이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이퍼 텍스트가 있고요. 하이퍼 텍스트가 있고 하이퍼 미디어가 있고, 하이퍼 텍스트는 뭐냐면 글자를 클릭하면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고, 뭐 그림을 클릭하거나 어떤 걸 클릭하면 또 어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하이퍼 미디어라고 하죠.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하이퍼 링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링크를 통해서 문서끼리,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글만 문서가 아니라 그림도 문서고 동영상도 문서입니다. 그래서 문서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HTML이라고 하는 그 H자가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문법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A의 하이퍼 리퍼런스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URL이 나오는데, URL이 나와요. 그 URL이 예를 들면 따옴표 안에다가 http www.naver.com 여기다가 네이버 라고 쓰고, 글자를 좀 줄일게요. 만약 이러한 문서가 있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네이버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을 했을 때 요 URL로 연결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실행하거나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 뭐 뉴스, 증권, 부동산, 영화, 아고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메일이라는 걸 클릭해 보면, 뭐 지도라는 걸 클릭하면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맵이니까 A의 하이퍼 리퍼런스는 이렇게 여기에 지도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글자를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그 URL의 전형적인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http://www.son.kr /html5/html/basic.html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URL이다. 그러니까 URL이라는 것이 앞에 http:/ 붙고 뭐 www.naver.com 붙고 이래도 URL이고, 여기다 슬래시 긋고 뭐뭐뭐뭐 긋고 뭐뭐뭐뭐 html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URL이라고 부른다, 책에 있는 대로 본다면. 그러니까는 요 앞에 있는 거 www.naver.com은 도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경로고, 경로. 여기서는 디렉터리라고 돼 있죠? 디렉터리 발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영어로는 디렉터리.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파일명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는 다 합쳐서 URL이다. 그러니까 디렉터리를 우리는 경로라고도 부르죠. 이런 겁니다. 내 컴퓨터를 실행하면 보세요. C 드라이브에, 여기 C 드라이브에 뭐 HNC에 HWP70에 있는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주소가 보여요. 주소가 보이거든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C 드라이브에 HNC에 HWP70이다 이거지. 이걸 우리는 경로라고 한다. 경로. 디렉터리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있는 HWP.ex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여기는 요거는 우리 인터넷은 슬래시를 쓰죠. 이렇게 슬래시를 쓰는데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는 역슬래시라고 하죠. 역슬래시. 역슬래시는 슬래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엔터 위에 보시면 화폐단위 있죠. 엔터 표시 위에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은 화폐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 화폐단위가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지금은 이게 화폐단위로 보이지만은 글꼴이 영문 글꼴 있잖아요. 영문 글꼴. 이런 영문 글꼴로 바꾸면은 보세요. 바뀌었죠? 영문 상태에서는 백슬래시로 나오고요. 우리말일 때는 예, 화폐 단위로 찍혀요. 예. 그러니까는 상관없어요. 어떤 거라도.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말 글꼴로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요것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인터넷상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슬래시로 쓰고 우리 컴퓨터에서는 백슬래시로 쓰고 역슬래시로 쓴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실행해 보세요. 인터넷 실행해 보시면은 네이버가 열리던 다음이 열리던 뭐가 열릴 거 아닙니까? 열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클릭해 보면 열릴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누르면 이게 뭐야? 무한도전의 광희라는 광희 이 사람 가수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반대 설명이 뭐야? 이 사람을 뭐 싫어하나 보지? 하여튼 뭐를 클릭했더니 뭐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거는 클릭하면 자기 창에 열리고요. 어떤 거는 클릭하면 다른 창에 열려요. 창이 서로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왼쪽에 있는 어느 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창에 열리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걸 또 클릭하면은 다른 창에 열리기도 하고 같은 창에 열리기도 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면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우리 중부 여성 발전소다 링크 걸려 있지만 클릭하면은 다른 창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저 위쪽하고 이 아래쪽하고 달라요. 창이 이 빨간 줄을 기준으로 위하고 아래를 제가 구분해 놨어요.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공부방 뭐 이런 거 거기하고 아래하고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네이버는 어때요? 중부센터 같은 경우는 통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프레임을 쪼개놨어요. 프레임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창문도 위창문 아래창문 따로따로 쪼개놓고 아니면 통으로 유리창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는 얘를 쪼개놨어요. 이걸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이든 아니든 간에 클릭을 하면 화면이 전체가 바뀌면 통으로 바뀌는 거고 또 어떤 걸 클릭했더니 따로 열리잖아요. 따로 밑에 열리기도 하지만 어떤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뭐 전자관버 이거 누르면 별도의 창이 하나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열리느냐를 아시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열리느냐.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 129쪽에 있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이거예요. 타겟은 하고 타겟을 써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타겟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일단은 중요시 여겨주시면 돼요. 타겟 중에 밑줄 브랭크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브랭크.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프레임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프레임 이름. 밑줄 브랭크라는 게 있고
그 밑줄 탑, 뭐 밑줄 셀프, 뭐 밑줄 그 언더스코어, 페어런트 뭐 이런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무슨 이름을 주래요. 프레임 이름을 주래요. 그러면 거기 지정한 프레임에 열린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요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브랭크하고 그 프레임 이름 요것만 잘 메모해도 체크해 놓으세요. 자, 궁금하시면 이거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소스북이라고 떠요. 소스북이 이렇게 소스북이 뜨면 일단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제가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큰 화면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글자를 좀 많이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A는 앵커예요. 앵커 하이퍼 리퍼런스 호스트.html 타겟은 바디 이렇게 썼어요. 뭐를 누르면 홈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그 홈이 어디야? 여기 있네. 홈. 이거를 누르면 뭐가 host.html이라는 문서가 body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열린다 이 뜻이에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지라는 글자를 누르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동네예요. 이렇게 한 동네입니다. A의 하이퍼 리퍼런스 host.new21.net의 BBS의 제로보드의 PHP 아이디의 공지 이 공지라는 글자를 누르면 근데 폰트 컬러가 블랙 검정 글자래요. 공지 검정 글자죠. 이 글자를 누르면은 어디로 간다? 요 공지라고 하는 뭐가 body라는 곳에 열린대요. 이렇게 요거 공지를 누르면 여기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가 body 영역인가 봐요. 공부방도 있어요. 저 밑으로 가시면 공부방도 있는데 공부방이라고 써있네요.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공부방이라는 글자는 폰트 컬러가 레드예요. 빨간색이에요. 여기 공부방 빨간색이죠. 그렇죠? 근데 그 공부방이라는 글자를 누르면은 얘가 Q&A라고 하는 애가 바디 영역에 열린대요. 타겟이 바디래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아래가 바디라 그랬잖아요. 제 홈페이지에서는 이 공부방 누르면 밑에 열리는 건데 여기 뭐라고 또 써 있는가 잘 보세요. 타이틀은 공부방입니다. 열공이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제가 공부방에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공부방입니다. 열공하고 메시지 뜨잖아요. 그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든 다음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네이버 한번 다음 가볼까요? 네이버 가볼까? 그럼 네이버가 열리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더보기라는 글자를 누르면 주요 서비스 더보기 웹툰을 마우스 갖다 대면 웹툰 부동산에다 갖다 대면 부동산 하고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이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타이틀. 지금 그 129페이지 표에는 타이틀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타이틀은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129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잠깐만. 우리 홈페이지 내문서 안에 HTML5 여기에 A 태그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A 태그 제일 앞에 있네요. 열어볼까요? 이거래요. 이 파일이에요. 129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얘를 실행하면은 자, 이렇게 결과가 실행됐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 안에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하나 열렸고요. 메시지가 열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네이버로 갑니다, 구글로 갑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용을 썼어요. 근데 앵커 하이퍼 리퍼런스는 http://naver.com 이라고 돼 있고, 구글은 뭐라고 써있냐면 www.google.com이라고 해놓고 타겟이 언더스코어 브랭크라고 돼 있어요. 언더스코어 브랭크가 뭐라 그랬지 아까요? 새로운 창에다 열린다고. 그냥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화면에서 열려요. 해보죠. 뭐 눌러보면 되지. 네이버로 가기 눌러봤어요. 화면이 그 자리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되돌아가면 있겠죠. 그런데 색깔이 달라요. 네이버로 가기라고 되어 있는 그 글자하고 구글로 이동이라는 글자하고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구글로 이동이라는 건 한 번도 안 갔었어요. 구글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컴퓨터에서는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네이버는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이버는 갔다 와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해 있어요. 자, 구글로 이동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구글이 열렸죠? 구글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어요? 별도의 창이 열렸잖아요. 보세요. 구글로 이동이라는 거를 딱 클릭을 하니까 구글이 별도의 창이 열렸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구글로 이동이라는 걸 제가 마우스로 딱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빨갛게 변했나요? 그리고 마우스를 띄니까 작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네이버로 가기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나왔죠? 마우스를 띄면 어떻게 돼요? 작동이 되겠죠? 근데 어떤 거는, 자 보세요. 클릭을 하면 빨갛게 보이고, 빈링크는 뭐냐면, 빈링크는 클릭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atag.html이라고, 이게 경로예요. C 드라이브에 사용자 계정에, 관리자 계정에, 문서에 html5에 ex1에 html에 atag.html, 이 경로거든요. 그런데 빈링크는 뭐냐면 어디로 이동하기는 참 애매해. 근데 클릭하는 연습은 하고 싶어. 눌려지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럴 때 빈링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은 없어요. 얘는 빈링크는 반응은 없어요. 여기 지금 하이퍼 리퍼런스를 해서 샵이라고 했잖아요. 샵. 이 샵이라고만 써놓으면 뭐냐면 그냥 연습만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얘를 안 쓰면 밑줄이 안 나오고 마우스도 이렇게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해야 되겠고, 특별히 어디 네이버나 구글로 가고 싶지는 않고, 작동되는 것만 확인해 볼 때는 이렇게 하이퍼 리퍼런스에다 따옴표에다가 샵을 하나 써요. 샵을. 그리고 이제 테스트하면 마치 뭐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무리 눌러도 의미는 없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문법 구조를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든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든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클릭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고, 뭐를 클릭하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열릴지도 준비해 놔야 되고, 뭐를 클릭하면 뭐가 열릴 거냐 이거지. 여기 있는 두통이라는 걸 클릭하면은 두통에 관련된 이런 게 정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 문서를 준비해 놓고, 두통이라고 하는 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요 그림도 준비해 놓고, 이 글자나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뭐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해놔야죠. 보여주는 메시지, 클릭하면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를 해놔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로 가기라는 글자를 준비해놨고, 클릭하면 네이버가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해놔야 돼요. 두 개를. 네이버로 가기라는 글자를 누르고 네이버로 가게끔 하는 이 주소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네이버로 가기를 클릭하면 무슨 그림이 나오게 하든지 하는 건 나중 문제고,
뭐를 클릭하면 A를 클릭하면 B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드신데 뭐를 가지고 만들 거냐, 나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겠고, 난 가게를 하는 사람이야, 꽃가게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꽃가게 위치를 알아봐야 되니까 꽃가게 위치를 클릭하면 꽃가게 위치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의 종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떤 화분을 클릭했더니 화분 그림이 보이고 가격이 얼마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31페이지 경로 볼게요. 경로. A 태그의 링크로 연결할 수 있는 주소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A 태그로 만들던 뭔 태그를 만들면 되는데, 외부의 다른 사이트에 속한 문서일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문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를 클릭하면 뭐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를 클릭했더니 노래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를 클릭했더니 그림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무슨 글자를 클릭했더니 영상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준비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자, 링크 doc라고 하는 문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왼쪽에 링크 doc,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링크 doc라는 문서를 열어볼 건데요.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낼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링크 doc를 열면은 요렇게 나오게 했나봐요. 가장 기본적인 HTML 문서의 예라는 메시지가 보였고요. 이 글자를 클릭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서의 예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basic.html이라는 문서가 있나봐요. basic.html 문서가 있나봐요. 이 문서가 열리게 하래요. 그 다음에 basic.html의 내용 보기라는 걸 클릭을 하면, basic.html 내용을 보기를 클릭을 하면 sub이라는 sub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sub라는 폴더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HTML5 안에 sub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폴더. 그 폴더 안에 가면은 xmp라는 HTML이 있나봐. 있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서, basic.html의 내용 보기라는 걸 클릭을 하면 sub라는 폴더 안에 슬래시 걷잖아요. 그 폴더예요. 그 안에 xmp라는 HTML 문서가 작동되래요. 그럼 이제 실행해 보면 되죠. 그렇죠? 보세요. 얘를 눌렀더니 이 문서는 HTML로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인가 봐. 별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되돌아가서 그 basic.html의 내용을 보기를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그냥 클릭해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클릭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SVB라는 폴더 안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XMP가 뭐라 그랬어요? XMP라는 태그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있는 그대로 보여라 하는 얘기였죠. 풀이라는 태그는 뭐예요? 풀이 PRE라는 태그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 홈페이지 그거 컨닝 페이퍼도 만들어서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PRE라는 태그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요거 작다 크다라고 하는 이 기호 있잖아요. 기호는 명령으로 인식한다 그랬고, 풀이라는 태그는 XMP라는 태그는 아예 이 자체를 그냥 메시지로 인식한다라고 그랬고. 그렇죠.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base.html이라는 게 작동되게끔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낼게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에 가서 html5 여기다가 이제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려운 거 안 드릴 테니까. 링크 연습하기. 요 글자를 클릭하면 뭐가 작동되게끔 하냐면은 naver.com이 열리게끔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넷이 열리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잠깐 한번 볼게요. 메밀 컴퓨터를 누르네. 요 메밀꽃 필 무렵이란 글자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열리게끔 할 거예요. 얘가 요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세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는 화면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 뭐 기본적인 HTML 문서의 예라고 돼 있는데, 요 화면에 뭐가 보이는 거냐면은 이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네이버, 다음, 메밀꽃 필 무렵,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란 글자를 딱 클릭을 했을 때 네이버란 사이트로 가게끔 만들고, 다음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 다음으로 가고,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요렇게 작동되게끔 하래요. 얘가 열리게끔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면 되니까 한번 지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책에 있는 대로 거기 있는 문법에다가 글자만 고쳐주시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면 몰라. 이거는 해보셔야 돼. 지금 여기다가 뭐 했냐면은 이제 링크 거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링크 연습하기라고 이제 제목을 썼는데, 여기다가 A에 href는 http naver.com 해놓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썼죠? 네이버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A에 하이퍼 리퍼런스는 해가지고 다운표 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http daum.net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음을 가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 리퍼런스는 저건 베낄게요. 그냥 제가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메밀 코필 무렵이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이제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는데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은 내문서 안에다가 HTML5 안에다가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뭐 129라고 써보죠. 뭐 제 마음대로 쓸게요. 129.html이라고 썼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129라고 저장한 파일을 이제 실행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더블 클릭하면 어떤 게 열리는가 보셔야 돼요. 아까 몇몇 컴퓨터는 스윙 브라우저가 작동되더라고. 스윙 브라우저. 여러분들 지금 실행되어 있는 인터넷 실행되는 화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메밀 코필 무렵이란 글자가 보이는 화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스윙 브라우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열리는데 몇몇 컴퓨터는 스윙 브라우저로 열려요. 그럼 어떤 거로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이거를 저는 크롬으로 지금 보여드리니까 크롬. 근데 어떻게 됐어요? 줄이 안 바뀌었죠? 줄이 안 바뀌어서 여기다가 제가 BR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BR을 쓰고 한번 다시 보면은요, 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BR 태그를 쓰면은 윗줄하고 아랫줄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P 태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P 태그로 저도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BR 태그를 쓰면은 줄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바로 위아래로 떨어지고, P 태그를 쓰면 조금 여유있게 떨어지는 거죠. 자, 네이버 누르면 네이버가 열렸고, 다음 누르면 다음이 열렸고, 그 다음에 메밀코필 무렵이 누르면 메밀코필 무렵이라는 그 장문이 열리는 거고. 우리 타자 연습했던 그 파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컴 타자 했던. 자, 이제 다 열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애는 HTTP라고 쓰고요. 어떤 거는 HTTP가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역슬래시 대신에 슬래시를 썼어요. 슬래시.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래도 되죠? 제가 소스를 이거로 바꿨어요. 슬래시로. 인터넷은 다 슬래시 쓰잖아요. 근데 내 컴퓨터에 있는 건 역슬래시를 쓰니까 한번 통일을 시켜봤어요. 그래도 작동돼요. 예. 어떤 거는 HTTP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HTTP가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HTTP가 들어가는 애는 인터넷상에 있는 걸 연결할 때, 실제 인터넷에 있는 거를 연결할 때는 HTTP라고 꼭 써야 돼요. 이거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은 이걸 안 쓰신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www.naver.com 이것만 썼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가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에다가 앵커의 하이퍼 리퍼런스에서 다운표에다가 도메인만 썼단 말이야. 도메인만.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다가 http://라고 하는 걸 써야 이게 뭐라고 쓰세요? URL. 꼭 이렇게 쓰셔야 돼.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있는 거 있죠. 내 컴퓨터에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를 가져올 때는 HTTP를 쓰지 않고 경로만 쓰는 경로만. 이렇게. 네. 뒤에 또 연습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게 해요. 예. 신청하기를 하는데 굳이 HTTP를 안 받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하는 화면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HTTP 연결 안 하고 그냥 입력만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창이 HTML로 만들잖아요, 다. 예, 다 HTML 문서로 만드는데
그림이 열리면 그림 안에서 글자는 못 쓰니까 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창에 있는 문서가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냐, 인터넷상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경로를, 요거는 절대 경로라 그래요. 절대 경로. 이제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이해하시고 나면 지금 질문하신 거를 스스로 알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지금 133페이지 보세요. 133페이지. 거기 보면 그림 보이죠? 루트에, 메인에, 메인 안에는 intro.html이 있고, HTML 안에는 HTML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는 link.doc.html이 있고, base.html이 있고, 그 sub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sub이라는 폴더 안에는 또 xmp.html이 있고, 그 html이라는 폴더 밑에는 또 content.html이 있고, example이라는 폴더가 있고, example 폴더 밑에는 ex1.html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이. 예. 이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경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가 왼쪽에 있는 경로를 먼저 보세요. 왼쪽에 이게 내 컴퓨터에서 제가 열어놓은 건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경로가 하나로만 보일 거예요. 요거 보세요. 요거. 제가 아까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C 드라이브 지나면 HNC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는 HNCTT20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경로라 그래. 경로. 근데 C 드라이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C 드라이브부터요. 이렇게 시작하면 절대 경로라 그래요. 그런데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요거 보세요. 요거 기억나실지. 기본적인 HTML 문서를 얘를 클릭을 하면 basic.html이 열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HTTP가 없죠? 없잖아요. 이건 상대 경로예요. 상대 경로. 자, 이 강의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강의실을 절대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0번지 2호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303호 강의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절대 경로가. 근데 상대 경로로 표현하면 뭐냐면 302호실 옆에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 그렇잖아요. 302호실 옆에 있잖아. 이게 상대 경로예요. 나랑 같은 곳에 뭐가 링크 doc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아까 여기 링크 doc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여기 어디 있냐면은 링크 doc라는 폴더가 있는 요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링크 doc.html 문서가 있는데,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sub이라는 폴더 안에 xmp라는 html이 있대요. 근데 그 sub이라는 폴더는 어디냐면 저 위에 여기 있걸랑. 자,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sub이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이 sub이라는 폴더 안에 가면은 있대.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링크 어디 갔어? 링크 doc라는 파일을 요 폴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 sub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거랑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3호 안에는 골방이 하나 있는데, 이 골방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파일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요 link.doc라는 파일을 보세요. 복사해서 요 CSS라는 폴더에다 넣어놓고 가볼게요. CSS라는 폴더로 가져갔어요. 여기서 실행해 볼게요. 이거 누르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분명히 아까는 열렸는데 지금 안 열리는 이유가, 여기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HTML 문서 얘를 클릭을 하면 뭐가 열린대요? basic.html이 열린대요. 근데 현재 얘가 어디냐면 이 동네거든. 이 동네. 여기 basic. 뭐가 없어요. 아까는 어디 있었냐면 HTML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는
basic.html이라는 게 있었어. 여기는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문서를 실행하러 어디로 가냐면 다른 동네에서 실행했단 말이야. 그 동네에는 이 basic.html이라는 문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sub이라는 폴더도 없고 폰트라는 폴더는 있어도 sub이라는 폴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sub이라는 폴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파일도 없겠죠. xmp.html도 없겠죠. 이거를 상대 경로라 그래요. 그런데 이 sub.html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문서 안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컴퓨터 안에 사용자 계정 지나서 내문서 안에 html에 가서 그 안에 가면은 sub.html이 있대. 만약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럼 이건 절대 경로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옆방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저 옆에 있는 302호실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옆방이지만 저 건너편 건물에 가면 그 옆방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면 안 먹는 거죠. 이렇게 작업하면은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거죠. 잠깐만, 제가 다른 거를 실행했나 보다. 링크 DOC가 잠깐만, 링크 DOC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를 제가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얘를 누르면 될까요? 이때 나와. 자, 요거는 아직 안 돼요. 이것도 다 온다. 이건 HTML에 들어있던 거니까 나왔네. 여기 있는 건 나오나 봐야 돼. 잠깐만요. CSS에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나오나? 나와놓고 얘는 안 나왔네. 여기 소스 다시 볼게요. 소스는 뭐라고 보세요. 경로가 절대 경로로 연결돼 있어. 밑에 거는. 근데 base.html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안 열리고 밑에 거는 열린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지갑 좀 갖다 줘 그랬어. 내 지갑? 네 지갑 어디 있는데? 내 핸드백에 있어. 근데 핸드백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 핸드백 안에 지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핸드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핸드백 없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핸드백 안에 들어가야 지갑이 있는데 핸드백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오류가 나지. 자,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쉬운 거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런 경로 지정한다는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 있었죠? 요거 메밀꽃 필 무렵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쓰세요. http host.new21.net /images 폴더에 ljm.jpg 요 경로가 좀 길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실행하시고, 실행이 아니라 얘는 저장하시고, 아까 실행된 화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실행된 화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연결될 거예요. 얘를 눌러보면 제 얼굴이 나오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135쪽에 보시면 이런 문서가 있네요. 베이스라고 하는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베이스. 요렇게. 그 에디트 플러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링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HTML에 가서 이 베이스라는 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플러스 3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예.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C 언어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하면은 열리겠죠.
이렇게 배열의 정, 클릭하면 배열의 정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뭐 배열의 특징도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 뭐 배열명은 뭐고 하고 설명이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건 안 된다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런데 소스를 자세히 보니까 보세요. 여기까지 똑같죠. 네 가지 문서가 다 똑같아요. 지금 http://www.sen.kr/lecture/cpp/cpp1 똑같아. 밑에 것도 밑에 것도.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어떤 거는 다 달랐단 말이야. 어떤 거는 네이버고 어떤 건 구글이고 다 달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동일하잖아요. 이 동일한 거를 매번 쓰기가 귀찮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굳이 귀찮다는 생각을 안 해보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얘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만약에 네이버라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엉뚱한 게 하나 껴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다 똑같이 일정 구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일정 구간을 책에서는 뭐라고 만들었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36쪽에 베이스 H 하이퍼 리퍼런스라고 설정을 해놓자 이거야. 베이스 하이퍼 리퍼런스 href라고 미리 헤드 영역에다가 넣어놓자 이거지. 이렇게 이 영역이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니까 얘를 베이스 하이퍼 리퍼런스라고 지정을 해놓고면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빼버리면 이거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 요 9-1-1 이것만 남잖아요. 그렇게 해놓자 이거지. 이렇게. 그럼 양이 줄었죠? 보기도 수월하고. 이런 기능이 있대. 그게 뭐다?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 중에 다른 거를 링크를 걸라고 했을 때 요 주소가 아닌 다른 거를 걸면은요 안 돼요. 꼭 여기 있는 것만 연관이 돼 있는 것만 쭉 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뭐가 다른 게 끼어 들어가면 이 문서는 새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베이스라고 하는 태그를 안 써요. 베이스라는 태그를 안 써요. 쓸 수도 있는데 뭐 복사해서 붙이면 되잖아. 뭐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하고 파일에 가서 새 파일 HTML 5원 문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빈 문서 하나 만드세요. 빈 문서.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제목에는 나를 소개합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라고 쓸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쓸 겁니다. P A의 href는 샵 me 이렇게 쓸까? 여기다가 name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네.
BR 태그는 굉장히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BR 태그를 굉장히 많이 넣었죠. 밑에 보시면 BR 태그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어? 이 내용을 입력합니다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 간단하게 나와요? 얘가 복잡하게 나와요? 제가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용 쓰세요. 바디 안에다 쓰시면 돼요. 거기 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BR이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세 분 더 넣어보면 그냥 어. 이렇게 똑같이. 예,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론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본론이란 내용이 나와야 되고, 결론이란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써야 돼요? P ID 값을 뭐로 주면 된다? 여기는 1이라고 쓰자. 이거죠. 이렇게 1이라고 쓰자. 본론은 뭐죠? P ID 값을 P ID 값을 저기서 2로 주정했으니까 2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P ID 값을 뭐로 정해줬다? 3라고 정해줬으니까 3라고 쓰면 되고. 그럼 보세요. 요 서론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갈 테고, 본론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2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끔 하고, 결론을 누르면 3라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3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때 가고자 하는 곳에는 아이디를 지정해 주는 거고, 갈 때는 샵을 붙여주고. 요 구조가 있어요. 요 구조 책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1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가고 싶은 곳이 here래. here. 그러면 샵 here라고 쓰면 되고, 하이퍼 리퍼런스를.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에는 id 값을 here라고만 정해주면 글로 간다 이거지. 근데 id 값이 동일한 데가 두 개 있으면 어떨까요? 보세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선을 누르면 1으로 가라고 했는데 1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id는 유일하다. id는 유일해. 하이퍼 리퍼런스는 어디로 가라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id를 지정해 줄 때는 id는 유일해야 돼요.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면 안 돼요. 니도 id가 홍길동이고 나도 id가 홍길동이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아이디는 유일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자체 내에서 링크 거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상 없이 간다. 책에도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잘 돼 있으니까 141페이지. 근데 여기는 좀 달리 설명해 놨네요. name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name. A의 name은 컨텐츠. 요거 대신에 여기 PID는 대신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다가 name이라고 썼어요. name은 하고 썼어요. 똑같죠? 나머지 똑같아요. ID 대신에 name을 쓰기도 해요. 여기서 샵 1으로 가라, 샵 어디로 가라, 이건 동일해요. 동일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D 대신에 이렇게 ID를 쓸 수도 있고, name이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설명 나와 있는 이거는 구형이래요. 그리고 HTML5가 작년에 표준이 확정이 됐대요. 표준이 안 난 줄 알았는데 표준이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 표준이 확정에 따라서 이 책이 나온 거니까는 이 책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테이블을 볼 겁니다. 142페이지. 자, 요런 문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던 문서 중에 하나인데, 제 홈페이지 가시면, 어디 갔어? 이거죠,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쭉 글자들이 보이는데, 표로 들어가 있죠, 표. 줄이 쳐져 있잖아요. 제 강좌, 이거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강좌 보세요, 이렇게. 다 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도 표인가요? 여기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오전, 오후, 야간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뭐 색깔이 보이는데, 지금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약간은 모양새는 다르지만 다 표예요. 표는 가로 세로 줄친 게 표잖아요. 그걸 우리는 태그에서 테이블이라 그래요. 테이블이 표니까. 근데 표에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그리고 위에 제목이 있죠. 이 제목 말고 제일 윗줄 이거 제일 윗줄 거.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142페이지. 테이블 태그는 도표를 표현한다. 즉 성적표, 계획표, 시간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 바둑판 형태다. 가로 세로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테이블은 행이 뭐예요? 가로. 열은 뭐예요? 세로. 그 다음에 헤더는 뭐예요? 헤더 윗글자 요거 제일 위에. 우리 그 시간표로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달력으로 보면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적혀 있는 제일 윗줄 거. 그거를 헤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할 수도 있고. 푸터는 뭐예요? 푸터는 아래 거니까 제일 밑바닥 거? 근데 푸터로 쓰면 푸터가 되고, 푸터라고 지정을 안 하면 그냥 표로 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TR, TD, TH, 뭐 캡션, 뭐 T헤드, T바디, T푸트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해볼게요.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테이블 열어보세요. 테이블이라는 파일을 열어볼 거예요. 이렇게 열어볼 겁니다. 테이블이라는 걸 열어보고 이 테이블을 실행해 볼게요.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한번 실행해 보자 뭐. 이건 HTML이구나. 잘못 열었다. 테이블. 이렇게 열어보시면 돼.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body, 테이블 보더, tr, th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요, th를 나라와 수도가 위아래로 밖에 줄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붙여놓고 볼게요. 자, 붙여놓고 봤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해봐도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먼저 테이블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TR은 줄이에요.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테이블 로우 ROW 테이블 로우 줄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줄을 만들겠습니다. 몇 줄 만든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네 줄이 나온 거예요. 네 줄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TD라고 써있죠. TD가 왼쪽 오른쪽 다 두 개잖아요. 두 칸씩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대한민국, 오른쪽에는 서울, 왼쪽에는 칠레, 오른쪽에는 산티아고, 한쪽에는 중국,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베이징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일본이라고 쓰고 도쿄라고 쓰면 저장하고 새로 고치면 뭐가 되죠? 하나 더 나오겠죠. 뭐.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th 대신에 여기 th 대신에 td라고 써보실래요? td? th 대신에 td라고 써보세요. td. 첫 줄만 th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줄도 똑같이 td 다 고쳐보세요. 그 저장하고 실행해보세요.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나와있어요. 그런데 요 td를 책에 있는 것처럼 th라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th로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장하고 자 보세요. 두껍게 나타났죠? 다른 글자에 비해서. 그 지가 알아서 가운데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은 왼쪽 맞춤이에요. 근데 이 표에서 첫 줄은 제목 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TH예요. 헤더. 그러면 자동으로 굵은 글자로 가운데로 쑥 들어가요. 근데 나는 얘를 가운데로 가지고 않을 거고 굵게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TH라고 쓰지 말고 TD라고 쓰면 되겠지. 예. 근데 TD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TD라고 쓰고 나라라는 글자를 진하게 하시오. 가운데로 가시오. 이랬었어. 왜냐면 제목은 보통 가운데 오니까. 그랬더니 불편하잖아. 그러지 말고 TH를 써라. 이게 TH. 그러면 제목 줄이니까 알아서 굵게 가운데로 갈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TR 이게 한 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대한민국 여기 TR이 한 줄이고 그 다음에 같은 TR 안에는 두 칸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칸. 그럼 세 칸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다가 뭐를 하나 더 넣고 싶어. 한 칸을. 그럼 여기다가 뭐를 쓰면 돼요?
h라고 쓰고 슬래시 th라고 쓰고 그 사이에다가 화폐라고 써볼까? 화폐? 이렇게 써볼까? 그리고 저장을 하면 첫 줄은 3칸이 된 거죠? 첫 줄은 3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돼요? 다 2칸밖에 없잖아. 여기도 어떻게 써야 돼? 이제 td 쓰고 1 td 쓰고 이렇게.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줄도 한 칸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하나 더 늘어났고 하나씩 다 늘려야죠. 그렇죠? 네, 늘려야 돼. 안 늘리면 어떻게 돼요? 자, 1번은 앵이잖아요. 앵. td에 앵 n 하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없으니까 안 나와. 그럼 채워 넣어야지.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td라고 쓰고 슬래시 td라고 쓰고 여기도 td라고 쓰고 슬래시 td라고 써야지.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 누르면 글자는 없지만 칸은 만들어야지. 칸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떻게 돼? 표는 나오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또 표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돼요? 또 td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게 한 칸이 더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표가 합쳐져 있잖아. 합쳐져 있어요. 그게 세로가 합쳐질 수도 있고 가로가 합쳐질 수 있어요. 밑에 거는 없으니까 안 나오게 만든 거고 없는데도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없었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없어도 나오게 해야 되겠고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일단 표라는 메뉴를 써서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거를 쓰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데 이때 칸이 없으면 칸을 표시하지 않으면 비어 있고요. 칸을 표시하면 내용이 있건 없건 간에 여기다 만약에 없다라고 점 찍으면 점은 나오겠지. 나오겠지 뭐. 자, 144페이지 보시면은 나라와 수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쓰래. 뭐 떨어뜨려서 써? 다 하나로 묶어서 쓰면 안 되냐 이가 이렇게 묶어서도 되잖아요. 아까 제가 TD를 위로 올린 것처럼.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TD가 몇 개 들어왔어요 지금? TD가 여기 TR까지 포함하면 5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줄이 5개일 테고 그 다음에 TH, TD가 하나, 둘, 3개 들어갔으니까 이건 3칸일 거고.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글 2007 있죠? 한글 2007 여기에서 표를 만들어요. 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놓고 얘를 저장을 할 때 HTML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HTML로 저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가 내 컴퓨터에 라이브러리 내문서 안에 여기 우리 공부하는 이 폴더죠. 그렇죠? 여기다가 HWP에 있는 테이블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럼 그게 어디 있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표가 없다. 선이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표는 들어가 있는데, 그럼 소스를 한번 볼까요? 소스? 복잡하다. 그 선 그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갔어, 코드가. 뭐 되게 복잡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5.1pt, 1.4pt,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예. 뭐 스타일 네임은 뭐 바탕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어렵지만은 뭔지 몰라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래 한글에서 만들 수도 있고 엑셀에서 만들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만들 수도 있고 다 HTML 문서가 출력이 돼요. 근데 코드가 우리가 보던 코드가 아니라서 그럴 거지. 왜냐면 한글 2007은 2007년도에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다음에 HTML 지금 배우는 건 우리 2014년에 작년에 표준이 낮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것 뿐이지.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표에서 테두리 선을 뭐 빨간색으로 해라, 굵기를 얼마나 해라 지정해주면 또 나와요. 웹에서도 나온다고.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 아까 아래 한글에서 만든 거는 뭐 정신이 없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더를 5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5라고 쓰고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오, 제가 화면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 보더를 50이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 50. 오, 이거는 아니오시다야. 근데 1 주면 어떻게 될까? 1. 0 주면 어떻게 될까? 0 주면 없다. 그럼 1은 줘야 되겠네. 1 최소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with 본래는요 여기다 따옴표에다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with는 500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with는 500이라고 써보세요. (500) 써보셨어요?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500이란) 만큼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어요? 보세요. 이렇게 넓어졌잖아. 자, 어딜 보시냐면은 148쪽이에요. 148쪽. 지금 테이블이라는 값에다가 테이블 보더 값을 0을 주면 보더는 테두리 선이거든요. 테두리 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이쁘잖아요. 줄 쳐져 있는 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줄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는 두 줄로 되어 있듯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CSS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 누르시면은 제 소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표 만드는 소스가 여기 있다고. 지금 이렇게 시간표 여기 보면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쭉 써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제가요 자, 제가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뺏겨 올게요. 다시요. 이렇게 뺏겨 왔는데 여기 보세요. 선이 안 보이죠? 분명히 여기는 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선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선이 있었는데 여기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이 안에 스타일이라는 값을 주는 게 있었어요. 스타일을 빨간색으로 줘라 라고 이렇게 제가 명령을 걸었는데 HTML 문서 위에다가 여기 헤드 영역에다가 스타일이 보더 컬러 값이 테두리 선을 빨간색으로 하시오 라고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그 명령을 걸지를 않았어요. 여기다가 그건 이제 우리 배울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서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요건데 그 위에 거 문서인데 이거 뭐가 복잡해요. 지금 복잡한데 한번 볼게요. 문서 양이 좀 제법 길어요. 테이블이 이만큼 있어요. 자, 복사해서 여기다 다시 붙여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뺄 거니까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다시 보세요. 양은 많은데 뭐라고 써 있는가 좀 보면은 첫 번째 테이블 들어가 있죠. 위드가 658이래요. 보더가 1이래요. 얼라인은 센터래요. 얼라인은 뭐냐면 정렬 방식이에요. 가운데 정렬하래요. 자, TR은 뭐죠? 한 줄이죠. TR이 여기까지가 이게 한 줄이라고. 이게 한 줄인데 TD가 뭐라고요? 칸이잖아. 칸. 첫 번째는 뭐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번호라는 글자가 흰색으로 나오래요. 번호라는 글자가 흰색으로 나오래요. 그럼 실행해서 볼까요? 여기 나왔잖아. 표가 가운데 정렬됐죠? 표가 가운데 정렬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는 뭐예요? 교육장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기수가 나오고 과목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에 로우 스팬은 4라고 되어 있어요. 로우 스팬은 4. 로우가 뭐예요? 컬럼은 뭐고 로우는 뭐예요? 로우가 줄이에요? 로우가 줄이죠? 컬럼이 칸이잖아요. 그럼 줄을 4줄을 합한 거예요. 4줄이니까 뭐예요? 1, 2, 3, 4 이거 1, 2, 3, 4. 여기에 교육장에 서브센터 여기 중부센터 똑같잖아요. 중부센터가. 그러니까 요 4줄을 합한 거라고. 그 다음에 64기 중부는 97기거든요. 그러면 5번에도 97기, 6번에도 97기, 7번에도 97기, 8번에도 97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얘를 그 기수를 합쳐라. 로우 스팬은 4. 4줄을 합해라. 이거 4줄을. 그래서 여기가 결과가 4줄이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합치면 안 되죠. 어차피 따로따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표를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합할 거는 합하고. 책에 나오니까 보면 되지 뭐. 근데 요거는 좀 너무 양이 많아서 보기 싫어서 빼버리고요. 다시 실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148쪽에 보면은 나라, 수도, 화폐라는 글자는 진하게 보여야 돼. 진하게. 그러니까는 표에 있는 항목의 이름이잖아요. 제목이니까 얘는 굵게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코딩을 했냐면은 여기에 TH라고 썼다. TH. 그러면 아하, 항목의 글자인데 TD인데 얘는 진하게 나와야 되고 제목으로 보여야 되니까는 헤더라는 말의 약자를 떠서 TH라고 쓰자. 그러면 가운데 정렬에 굵게 보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148페이지 그 표에 보면은 그 스코어라는 파일이 있어요. 스코어라는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스코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스코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어. 스코어라는 표가 있는데, 스코어라는 이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캡션은 성적표라고 쓰고 T 헤드가 있고 T 푸트가 있고 T 바디가 들어 있어요. T 바디가 들어 있는데 여기 TH라는 말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뭐다? 아하, 얘는 항목의 제목이구나. 그래서 굵게 가운데 나오면 되겠구나 하는 거고.
TD라고 되어 있는 건 뭐다? 그냥 데이터니까 앞에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테이블 안에 보니까는 T헤드, T푸트, T바드라는 말, T바디라는 말이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잖아요. 아까는 테이블 안에다가 줄임은 TR, 칸임은 TD로만 썼는데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얘는 T헤드요, 얘는 T푸트요, 얘는 T바디요 라는 세 가지 요소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T바디는 뭐냐면 표 안에 들어가는 실제 항목, T헤드는 뭐냐면 첫 줄, 얘는 제목줄이란 뜻으로 쓰는 거. T푸트는 제목은 제목줄인데 밑에 나오는 거. 밑에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실행을 해보면 스코어라는 거죠. 스코어.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T헤드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총점 몇 점 이라고 굵게 나온 밑에 부분은 뭐냐면은 T푸트예요. 푸트. 푸트는 헤드는 위고 머리고 푸트는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거는 T헤드, 아래 보이는 거는 T푸트.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이는 거, 실제로 그 사이에 보이는 거는 뭐다? T바디. 그런데 여기 캡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캡션이라는 말이 요거예요. 요거. 성적표. 캡션이라는 말은요, 표, 그림, 동영상 이런 거 있죠. 이거에 제목을 쓰는 거, 부연 설명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캡션이라 그래. 우리 예전에 국사책에 보면 그런 거 있었죠. 그림 2-3 고구려의 영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연 설명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캡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캡션 말고 그냥 성적표라고 쓰면 안 됩니까? 그냥 글자로 쓰면은 글자일 뿐이에요. 표하고는 상관없는 글자인 거지. 근데 캡션에다가 글자를 쓰면은 아, 이거는 표의 제목을 말하는구나 라고 웹브라우저가 인식도 하고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캡션이라고 하는 거에다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외워서 쓰세요 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얘를 뜯어서 보면은 아, 이 표에는 제목이 하나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T헤드와 T바디로 나눈 걸 봐서는 T바디는 실제 내용이고 T헤드는 저 위쪽에 굵게 가운데다 뭐 메시지 큰 제목들이 보이고 아래는 또 T푸트라는 거로 굵게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만드실 때는 제일 위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 저 밑에는 뭐를 써요? 옆에 총점은 개인적 총점이지만 밑에 총점은 뭐예요? 과목별 총점이잖아요. 즉 밑에는 결과를 따로 뽑아낸 거잖아요. 이런 거를 표현해주고 싶으실 때는 T푸트를 써주면 되고,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럼 T푸트를 안 써도 되고. 제 표를 본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번호, 교육장, 기수, 과목 이거는 T헤드로 쓰면 되죠. T헤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T푸트로 쓸 게 있어요? 없잖아. 여기는 없잖아요.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강좌 시간표에 보면은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되는 이 부분은 T헤드로 쓰면 되겠지만 T바디로 쓸 거는 없잖아요. 푸트로 쓸 거는 없잖아요. 안에 있는 거는 뭐야? 이건 T바디고 T푸트로 쓸 거는 없다고. 대신에 이 강좌 시간표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라는 건 그냥 메시지고. 저는 제 홈페이지에다가 이 강좌 시간을 제가 항상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저한테 강의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 들어가면 제 강좌 시간표 보시고 시간표 맞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는 비어있다는 거죠. 여기 비어있잖아요 지금요. 빨간색이든 아니든 간에 여기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데서 강의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겠지. 비어있는 걸 보고 알아서 저한테 그럼 월요일날 수요일날 오전에 좀 강의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비어있으니까 오케이 하겠죠. 그러려고 제가 이 시간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강의하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우리 클릭해보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쫙 나오게끔 우리 센터 홈페이지가 나오게끔 링크를 건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세밀하게 다 공부는 안 했다 하더라도 뭐를 클릭하면 글자 나오게끔 하는 거는 하이퍼 리퍼런스였잖아요. 이거는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클릭하면 정부센터의 홈페이지 주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 만드는 건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그려가지고 몇 줄로 만들 건지 몇 칸을 만들 건지 해놓고 거기에다가 합칠 거는 아직 명령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152페이지. (15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96이라는 숫자가 뻘겋게 나왔네요. 그렇죠? 96이라는 숫자가 152페이지 보시면은 96이라는 글자가 도드라지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걔만 따로 뭐 명령을 걸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걔가 1등인가 봐. 아닌가? 아니네. 아, 이진현이라는 사람 중에 그 사람 점수가 제일 좋은가 보지? 아까 제가 여기 표 보이는 것 중에 이렇게 테두리를 빨갛게 돌리는 것도 있을 테니까는 뭐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자, 열은 뭐고 행은 뭐고 영은 뭐고 행은 뭐고라고 되어 있는데 154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볼게요. tr이라고 쓰고 슬래시 tr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tr은 뭐라고요? 한 줄. 그럼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겠죠? 테이블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테이블로 닫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tr이 한 줄인데 만약에 tr을 두 줄, 세 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세 줄짜리 표가 되는 거고 이 안에 월, 화, 수, 목, 금, 주 5일째 수업이니까 월, 화, 수, 목이라는 5개 칸을 쓰려면 뭐라고 쓴다고요? 여기다가 td 슬래시 td 이렇게 해서 요것이 한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글자를 약간 줄여서 보여드리면은 자 5칸짜리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짜리 표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되죠? 세 줄에 5칸이 되는 거죠. 세 줄에 5칸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되지 뭐. 여기다가 만들어 넣어보면 되지.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없다.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요. 왜? 여기다가 보더 값을 아까 1이라고 정해준다고 해볼까요? 1 여기 있다. 이게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글자가 한 개도 없잖아요. 표가 이따구로 만들어졌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썰렁하지. 그럼 여기다가 위드 값을 줘보지 뭐. 위드 나는 500이라고 정할 거야. 500이라고 정할 거야. 그러면 데이터가 있든 없든 500은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높이가 진짜 황당하네요. 그렇죠? 황당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일감만 넣어볼까? 이렇게만 넣어볼까? 여기는 글자가 들어가서 그나마 더 넓게 보이고 얘는 글자가 없으니까
비례에 의해서 자동 비율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예 높이를 처음부터 고정할 수는 없는가? 이걸 안 쓰고 1, 2, 3을 안 쓰고 높이를 200이라고 30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하이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하이트를 안 쓰면은요, 이 하이트라는 값을 안 쓰잖아요. 그럼 너비는 되는데 높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조정해주는 명령이 하이트거든요. 위드는 너비고 하이트는 높이니까는,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하고 세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너무 높다. 200. 그럼 표가 이제 일단은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런 내용도 없지만 표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글자가 길면 여기 글자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 비율이 깨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는 2시간이지만 바른 생활 그러면 4시 글자잖아요. 그럼 너비가 다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비를 어떻게 돼? 고정적으로 똑같이 또 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명령도 있을 테고 하나씩 우리가 익혀 나가는 거지. 그런데 첫 줄은 뭐예요? 제목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월, 여기다가 화, 여기다가 수, 목, 금, 그리고 월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이게 체육, 여기는 뭐 미술이라고 쓰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제목줄이잖아요. 제목줄이니까는 TD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아까요. TH를 쓰면 어떻게 했냐 이거야. TH. 일일이 고쳐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저장하고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제목이니까 굵게 가운데로 알아서 갈 거 아니냐 이거죠. 보기 좋게 됐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뭘 하나 만들어주면 좋다고 아까 책에 써 있었는데 캡션, 여기다가 캡션이라고 쓰고 시간표 슬래시 캡션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은 저장하고 또 세로 고침 눌러주면 시간표라는 글자가 들어갔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표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합해야 된다. 이거 합해야 된다. 자, 156쪽 보실래요? 156쪽에 보시면은 그 컬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볼게요. 컬 그룹이라는 걸 열어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 컬 그룹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얘를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총점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스를 보니까 여기 되어 있어요. 보세요.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를 줬어요. 어디가? 여기 이렇게. 여기는 왼쪽 첫 번째 칸을 노란색으로 배경을 칠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컬스펜 3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 세 칸은 라이트 그린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칸은 빨간색을 칠했어요. 여기서 컬 그룹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표를 세 칸을 합쳐라, 세 줄을 합쳐라, 그게 아니라 이 표 자체를 가지고 첫 번째 칸은, 이건 첫 번째 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표가 다섯 표잖아요. 5칸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잖아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 5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은 노란색 칠해라. 맞죠? 노란색. 두 번째 칸은 라이트 그린, 세 번째 칸도 라이트 그린, 네 번째 칸도 라이트 그린으로 세 칸을 이렇게 배경을 칠하고 마지막은 빨강으로 칠하라 이건데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게 세 번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버리자 이거지. 세 칸을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표 속에서 세 개를 묶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표 자체를 묶는다는 뜻이에요. 표 자체를.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기 159페이지 컬 스팬이라는 걸 볼 거예요. 컬 스팬 어디 갔어? 셀 스팬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에는요. 셀 스팬. 예,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세요. 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는 두 칸이 합쳐져 있고는 두 줄이 합쳐져 있고는 두 줄, 두 칸, 네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칸을 합하는 거 여기 써 있네. 이거 몇 줄이에요, 이게? 이 표가 결국엔 몇 줄짜리 표예요? 세 줄에 네 칸이죠? 세 줄에 네 칸이에요. 그럼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TR은 뭐라 그랬죠? TR은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이에요. 세 줄인데, 칸은 네 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TD가 몇 개 나와야 돼요, TD가 네 개가 나와야죠. TD가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컬스팬이라고 썼어요, 컬스팬. 그러니까 컬럼. 로우는 줄이고 컬럼은 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을 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맞네요. 여기 지금 컬 스팬은 2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컬럼이니까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칸을 두 개를 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TD 칸이죠. 근데 두 칸짜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칸짜리.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TD는 몇 번째 칸이야?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본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여주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근데 둘 다 111이 똑같은 거야.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합해볼까? 두 개를 합해볼까? 해서 쓴 것이 두 칸을 합할래요. 이거 두 칸을 합할래요. 두 개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는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짜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한 줄은 끝났어.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는 첫 번째 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두 줄을 합했어요. 그래서 두 줄을 합했어. 로우 스팬. 두 줄을 합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444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합해버렸다고. 그리고 얘는 한 칸이에요. 두 번째 칸이고 세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네 번째는 두 줄 두 칸을 합하겠다고 되어 있었어. 두 줄 두 칸을 합하겠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두 줄 두 칸이 합해진 거지. 그러면 이런 시간표를 보시면 이런 시간표 아까 제 시간표에는 여기 얘가 지금 네 줄을 합한 거죠. 이것도 네 줄을 합한 거죠. 네 줄을 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네 줄 합한 거고 여긴 두 줄 합한 거고 뭐 두 칸을 합한 거는 없죠. 칸을 합한 거는 없잖아요. 여기는 칸을 합한 건 없잖아요. 응. 응? 글씨수 때문에 그게 조절이 이 글자에 따라서 글자가 많으면 넓어야 되고 글자가 적으면 좁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칸칸마다 너비를 지정해 놨어요. 왜냐면 화면이 넓으면 넓게 보이고 좁으면 좁게 보이고 막 엉망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쪼개가지고 그건 한 것뿐이고. 그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다면 가로도 넓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응? 칸의 크기가 일정하였다면, 일정하게 가로 좁다면 넓게 보이니까 몇 개를 합친 것처럼 교육장, 그쪽 서울 서부여성발전센터 거기 세로로도 길지만 세로로? 네, 가로로도 일단 넓잖아요. 글씨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넓어지는 그렇죠. 이 너비를 좀 좁히면 더 돼요. 이 높이를 더 좁히면 되는데, 여기도 좀 높이를 더 조절하면 되는데, 이게 브라우저마다 달라요. 어느 브라우저에서는 좀 그게 여기에서 보면 약간의 너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얘는 일단 네 줄이죠. 네 줄. 1, 2, 3, 4라고 하는 네 줄을 합한 것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교육장이라고 하는 이 센터명이 들어가는 너비는 제가 소스에서 보면은 다 일일이 여기서 고쳤어요. 여기서 다 일일이 고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소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소스 보기를 누르면은 이 소스가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안에. 그래서 어디는 너비를 얼마를 줘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명령을 걸게끔 따로따로 다 작업을 해놨어요. 예. 높이도 얼마큼 잡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 생기는 거고, 지금은 뭐 이거 중요치는 않고요. 일단은 표를 만들고 표를 칸과 줄로 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또 먼저 배우시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뭐 그리 중요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교시, 2교시가 다 체육이야. 그러면 체육 쓰지 말고 둘을 합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일단은 이게 아니고 이게 뭐죠? 스코어죠? 스코어 이건데, 이거 여기 체육과 미술을 하나로 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나 될까? TD 컬스 펜은 2 이렇게 쓰면 되겠나요? 로우스 펜인가요? 그렇죠. 로우스 펜이죠? 로우스 펜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TD 하나는 없어야죠. 이 밑에 줄은 그러면 여기 TD는 몇 번째 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칸이 월화수목금 5개 칸이 나와야 되고, 밑에는 칸이 위에서 합쳐졌으니까 4칸만 나와야죠. 예.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합해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금은 예를 미술이다 이거야. 미술이다 이거야. 그러면 목금이 미술이니까 마지막 요거잖아요. 여기다가 TD 컬스펜은 2라고 쓰고, 여기다가 미술이라고 쓰면 얘는 이제 없는 거죠. 두 칸이니까, 합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는 줄을 합하고 어디는 칸을 합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테이블이 있는데 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칸 끝내주는 HTML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600으로 만들었어요. 600. 근데 지금 컬스펜이 2잖아요. 그러니까 끝내주는 HTML 강좌 오른쪽 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얘는 전체를 600으로 잡고 그 첫 번째 칸은 200, 두 번째 칸은 400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요게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파일이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테이블 레이아웃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요렇게 여기는 컬럼을 둘을 만들어 놓고
합을 600으로 만들고 첫 번째 칸은 200, 두 번째 칸은 400 이렇게 했어요. 그냥 표 하나 안에다가 4줄을 쓴 거예요. 4줄. 자, 테이블 레이아웃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4개가 들어있잖아요. 4개가 4줄이 들어있잖아요. 이 4줄 들어간 건 뭐냐면은 BR 태그를 썼어. BR 태그를 써서 다 줄박.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칸은 P 태그를 썼어. P 태그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넓게 보이지. 높게 위아래가 넓게. 그리고 왼쪽은 200, 오른쪽은 얼마? 400.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끝내주는 HTML 강좌라는 제목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얘는 어떻게 했냐면 컬스펜을 2라고 했으니까 두 칸을 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비를 600을 정해줬고 밑에는 왼쪽 칸, 첫 번째 칸은 200, 두 번째 칸은 400이라고 따로 정했단 말이야. 그런데 왼쪽은 200, 오른쪽은 7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이 900 돼버리잖아. 근데 위에는 600이라고 정해놓고 네. 밑에는 200, 700을 하면 900이 돼버리면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면 깨지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니까 요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글을 쓰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칸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때는 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도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에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4칸이죠. 산업별공단이 4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줄은요, 이건 줄이 아니에요. 얘는 줄이야. 이거 한 줄, 두 줄, 이건 두 줄이고, 여기가 세 번째 줄이고, 여기가 세 번째 줄이고, 나머지가 네 번째 줄이에요. 그럼 사이사이에 들어간 건 뭐냐면 가로 수평선을 쓴 거예요. 왜냐면 표를 똑같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목줄만 그냥 하나 만들고. 그러면 여기는 4칸을 합했겠지. 그럼 소스북에 누르면 어디냐 여기 써있네. 제가 테이블을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테이블 보더는 0 그랬어요. 테이블 보더가 0이라는 말은 뭐냐면 테두리를 안 정했다라는 거죠. 테두리선을 안 그리겠다. 뭐 셀 스페이싱, 셀 패딩, 위드는 100%고 어쩌고 저쩌고, 높이는 516. 그리고 안에 있는 건 가운데 정렬하고, TD 위드는 25% 했어요. 25%. 왜냐면 25%란 말은 뭐예요? 결과가 지금 4칸이잖아요. 4칸.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 칸이 4개인데 각각의 값을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4등분 해갖고 들어가라. 그래서 높이는 44예요. 높이가 44라는 말은 요거 높이가 44라고. 요 위에 높이 요거. 그 다음에 컬스펜은 4라고 써있잖아요. 4칸을 합했잖아. 여기는 4칸인데 위에는 그냥 하나로 다 묶었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서 묶었잖아요. 4칸을 묶어야지. 4칸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뭐 자격증 캘린더 들어가고, 자격증 자료실 들어가고, 공동구매 자료실까지 쭉 쓴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울시 강남구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들어가고 안에는 요 알맹이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소스북에 눌러서 다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필요하시다는 거면 쓰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글자를 쓰고 줄 바꾸고, 글자를 쓰고 줄 바꾸는데 빨간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위하고 아래 성격이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가로줄을 하나씩 넣은 거고, 그 제목이니까 빨간색 글자를 쓴 것 뿐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 디자인 잘 하시는 분들은 막 웃어요. 촌스럽다고.
좀 촌스러운 게 편해서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이걸 굳이 뭐 멋있게 꾸민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잘만 보이면 되지. 자, 소스북이 다 제공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는 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홈페이지 안에는 글자만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자, 그러면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제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 칸을 나누세요. 이렇게 세 칸을 나눠서, 아까 여기는 뭐를 넣었어요? 내 이름은 뭘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어디에 살아요,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표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표 안에다가. 아까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위에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갔잖아요.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예, 표를 만드셔가지고 표 안에다가 아까 내 이름은, 내 나이는, 우리 집은 하고 하는 행동을 표 안에다 한번 넣어보시라고. 그러니까는 한 줄만 만들면 되죠. 한 줄에 한 칸만 세 칸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딱 클릭하는 순간 내 이름이 저 밑에서 클릭이 되고, 내 이름은 뭐예요 하고 뜨는 거 아까 했었잖아요. 여러분 소스 그대로 그렇게 가지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만들어서 작동되는지, 그러려면 이 책을 또 보셔야 되잖아. 하이퍼 리퍼런스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 있었죠? 그렇게 연습을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죠. 표를 만들고 표 안에다가 링크를 만들어야 예. 아까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리고 클릭하면 다음이 열리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표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러면 표 만드는 연습도 하고 링크 거는 연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해 보시라고.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쪽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인터넷에 사진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그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해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가 많이 느려요. 조금은 우리가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원래 수업은 오늘 멀티미디어 다 나가야 되는데 다 못 나갔어요. 조금씩 좀 타이트하게 나갈 테니까는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